자, 또 합시다. 자, 봅시다. 그거 나중에 막 다 빤 사람 이거 최고야, 최고. 이거 찍어야 돼요. 아, 최고. 알죠? 자, 최고야, 최고. 찍어야 돼요. 네. 자, 봅시다. 사기강박이라는 사표시. 네. 그 OX 문제 쳤는데, 그 2달 전에 쳤는 건데, 봤던 건데, 그 다 맞춘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다가 대부분 다 되니까. 자, 이제, 뭘 보냐. 사기강박에 의한 사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우리가 이제 비통착사,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표시, 차고 사기강박에서 통정의표시가 가장 매년 나오고, 그 다음에 차고, 그 다음에 사기강박, 제일 적게 나오는 게 비진의 의사표시. 맞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갑니다. 자, 어떤 것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 있는데, 있잖아요. 이 사람이 타인의 기망 행위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뭡니까? 타인의 고의가 들어가요. 그럼 뭐에 빠지냐면 이 사람이 착오에 빠집니다. 착오에 빠져서 무슨 표시를 하게 됩니까? 의사표시를 하게 돼요. 요게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이때 고의가, 타인의 고의 여기 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의사표시 할 때. 예를 들면은 이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겁니다. 땅값 멈춰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제 뭡니까? 기망을 합니다. 그래서 고의를 가지고 뭐에 빠뜨립니까? 그래서 땅값 멈춰 올라가겠다. 10배 올라가겠다. 5배 올라가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랍니까? 그 사람이 돈을 지르셔야 된다고. 뭐하게 만듭니까? 의사표시하게 만들죠. 자, 일단 사기꾼들은요, 첫 번째 착오에 빠뜨리게 만들어 놓고요, 고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르게 만듭니다. 의사표시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고의가 몇 번 들어간다고? 2번 들어가요. 이게 사기예요. 그 다음에 강박은 강박행위입니다. 강박행위. 강박행위는 뭡니까?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해악을 고지합니다. 해악을 고지를 해요. 그러면 뭘 느낍니까?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럼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 공포심을 느낄 때 뭡니까?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야, 니가 이거 안 하면은, 이 계약 안 하면은 너 가족들 해치겠다라고 해야 한다. 가족들 해친다고. 그때 뭐가 들어간다고요? 고의가 들어가요. 맞죠? 그래서 뭐를 지킵니까? 공포심을 느끼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뭡니까? 고의가 또 들어갑니다. 고의가 몇 번 들어갑니까? 2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를 느끼게 됩니다. 가족을 해치겠다. 이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뭡니까? 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거 2가지가 배운단 말이에요. 요 2개를 합쳐서 뭐랍니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다. 하자가 있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뭐가 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몇 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가 몇 번이야? 사기를 친다, 강박을 한다. 고의가 몇 번입니까? 2번이야. 2단계 고의. 알죠? 고의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자, 그리고 강박도 몇 단계 고의입니까? 2번이에요. 그래서 공통으로 몇 단계 고의가 있어야 됩니까?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고, 사기는 무슨 행위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 강박은 뭐예요? 강박행위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둘 다 법을 위반해야 되죠. 위법성입니다. 그리고 기망행위에서 차고 빠지고 의사표시할 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강박에서 공포심 느끼고 의사표시할 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요건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기망행위는요, 요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요게 이제 뭐냐,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죠? 요게 이제 27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건데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분양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 지역에 저 아파트 분양하면서 요 분양하면서 옆에 뭐가요? 공동묘지가 생긴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파트 분양할 때 그걸 얘기해 줘야 되나? 해줘야 됩니다. 알죠?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고지의무를 위반했어. 뭐가 된다고요? 기망행위입니다. 알겠어요? 기망행위입니다. 그래서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하지 않았다. 기망행위가 된다. 이거 시험에 나왔고요. 27회 때 기출. 자, 그리고 강박행위에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요. 박탈.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 주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고비 터지고 어떻게 사연했는지 기억도 안 나. 뭡니까? 그거는 취소가 아니고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래서 박탈이라는 단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박탈. 여기에 미음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요래 가는 거야. 에? 알겠어? 키단 알겠지? 박탈 나오면 뭐라고요? 무효. 취소가 아니고 무효. 이렇게 돼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은 25페이지. 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보시면 18, 19, 21 해가지고 언제까지 나왔다는 거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의 한번 보시면 밑에 110조 보면 됩니다. 110조. 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이하면 2항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안에서 자, 요 2항에 별표해놔야 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면 2항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노로 잘 나오는 지문이다.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 현관편이시고 사기 강박을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3자가 했다고 18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 그러면은 이 매매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법조문 되어 있어요. 자,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상대방이 현관펜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21, 23, 25, 27 시험에 사기 강박이 나오면 무조건 낸다 안 낸다? 낸다는 겁니다. 위에 기출지문 보면 그대로 돼 있죠. 자, 그래서 110조 2항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 3항은 비통착사 앞에 했지? 17페이지 비통착사는 누구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의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를 하자인 의사표시 하는데 하자인 의사표시는 밑에 핵심적인 내용 줄 끊어놨습니다.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행해진 것을 뭐라고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다. 자, 이렇게 되고 넘기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자, 사기의 의사표시 갑니다. 사기의 의사표시는 타인의 무슨 행위로? 기망행위로 뭐에 빠져가지고 착오에 빠져서 하는 의사표시를 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몇 단계 고의가 있어야 됩니까?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고 자, 과실이면 돼, 안 돼?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 2단계 고의. 맞아요? 2단계 고의잖아. 고의가 돼야 되는데 과실은 안 된다. 2단계 과실로도 사기 강박이 된다.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16회 때 X야. 자, 그래서 과실이 아니고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2단계 고의. 그 다음에 2번의 별표. 과실이 있을 때는 안 된다. 취소할 수 없다. 16회 기출. 기망행위는 정의가 뭔데? 표의자에게 사실과 다른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유지 또는 강하게 하는 일체행위. 외울 필요 없어. 시험에 나온 적 없어. 속이는 게 기망이다. 자, 그 다음에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별표예요. 27회 기출.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백화점에 변칙세일 넣습니까? 넣어요? 이게 위법합니다. 위법성이 있다. 변칙세일이 어떻게 돼요? 원래 모피가 100만 원짜리인데
200만으로 고쳐서 50% DC하니까 불티나게 팔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변칙세율이야. 기망성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법하다 이 말이고. 자, 그 밑에 두 번째 전판례는요. 강박행위의 주체가 공공력이단 말이야. 자, 그럼 강박은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사회에서 위반입니까? 7페이지, 판소도 7페이지 보면 나와. 강박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자, 7페이지 다시 한번 봐봐. 우리 요약집 할 때도 별표 돼 있어. 그거. 나중에 앞에 보시면 있어. 판소노트 7페이지 보면은 밑에 나와요? 강박은 사회에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돼 있잖아. 맞죠? 강박은 사회에서 위반이 아니답니다. 아니다. 자, 강박은 사회에서 위반이 아닙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강박 사회에서 위반이 아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의 판례는 그 내용입니다. 강박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두 번째 줄 판례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돼요.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와 있죠. 여기 22회 때, 27회 때 시험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판례가 별표입니다. 교환계약은 시가를 묵비했다. 교환계약은 뭐 하는 게 목적입니까? 바꾸는 게 목적이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X 건물 상가와 을이 갖고 있는 Y 토지를 바꾸는 게 교환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환은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가를 묵비해도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에 4번 나왔어요. 이게 별표 2개 판례. 자, 그래서 요 내용 자 4번 나왔던 겁니다. 별표 넣으시고 거기 3번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보시고 계약법에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점 판례가 27회 나왔어요.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 존재된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알려야 되죠. 알리지 않으면 무슨 행위가 된다? 기망행위가 됩니다. 기망행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세요. 인과관계의 존재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갔어. 자, 1번 기망행위에서 차고 빠지고 의사표시 때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인과관계 있어야 돼. 강박에서 공포심 느끼고 의사표시 할 때 무슨 관계?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됐고 넘어갔어요. 자, 판례 별표입니다. 27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 상가를 분양하면서 자, 수익을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다 아니다.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보세요. 해놨잖아.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다 아니다. 느낌이 안 와? 최고의 강사들을 평균 최고의 강의를 확인하십시오. 확인하고 있죠 지금?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에요. 알죠? 아닙니다. 됐어요? 네, 됩니다. 그런 내용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 27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강박입니다. 강박은 강박 행위를 하면은 뭘 느껴가지고 공포심을 느껴서 의사표시 했죠. 이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정의는 뭔데요?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의 의사표시라고, 타인의 강박행위에서 공포심을 느껴서 하는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갔어요. 밑에 판례 첫 번째 판례 별표. 완전히 박탈. 강박인데 완전히 박탈이 박탈. 박탈할 때 비염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음이 들어가 있지, 미음? 네. 무효입니다, 무효. 박탈하면 무조건 뭐야? 무효.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판례가 시험에 옛날에 나왔던 건데, 고소고발. 정당한 고소고발은 기망이다, 아니다. 강박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내가 고소고발 하겠다. 니 콩밥 좀 먹어봐라. 이렇게 하더라도 강박으로 볼 수가 없는데, 왜? 정당한 고소고발이니까.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찾았습니까? 있어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일 때는 위법하다 안 하다? 하다입니다. 그때는 강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효과 가세요. 효과는 상대방이 사익한 바면 언제나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고, 제3자가 사익한 바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아까 했잖아. 상대방이 사익한 바 하면은
여기 나옵니다. 상대방이 사기강박 하면은 자 여기 어디입니까? 18페이지 보면 돼요. 상대방이 사기강박을 하면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했죠? 맞아요? 그럼 바로 취소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요 예를 드는 게 뭐였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내용 할 때. 자 이게 전직경찰. 전직경찰이죠. 얘가 조폭이야. 전직경찰 여기 앞으로 가야죠. 자 어떻게 되냐. 여기 전직경찰이죠. 전직경찰 이렇게 돼 있죠. 전직경찰이고 조폭이다 이 말이야. 조폭. 아니죠. 뭐 맞는데 이게 전직경찰이 거죠. 전직경찰이고 큰일 날 뻔했네. 전직경찰이고 조폭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 이 전직경찰이 이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얘가 이제 뭡니까? 아파트 필요하다는 걸 조폭이 알고 옛날에 도움을 줬거든. 이 조폭이 뭡니까? 뭐해서 사기보다는 강박을 해가지고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팔았죠. 맞아요? 8천만 원에 넘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이 사람은 매도인은 자, 이 사람이 이 조폭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다는 입증을 하면은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증을 못하면 취소 못하죠. 맞아요? 자, 그래서 누가 사기강박했을 때는 상대방이 사기강박이 아니고 제3자가 사기강박했을 때는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제3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상대방 제3자 사기강박은요 밑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고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게 밑에 판례인데 별표 현관펜 대리인이죠. 이 A가 이 을의 누구란 말이에요?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을의 누구라고? 대리인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사기강박이 아니고 상대방이 사기강박으로 된단 말이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애야. 그럼 동의시할 수 있죠? 얘가 뭐일 때는? 대리인일 때는. 그러면 상대방이 사기강박이 돼서 언제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뭐가 나오면은 대리인이 나오면 사기강박 파트에서 대리인 나오면 언제나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단순한 피용자일 때는 이 피용자가 누구예요? 직원일 때는 제3자 사기강박이 적용됩니다. 자 책에 보도록 합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대리인 나옵니까? 대리인 은행의 영업부장 나오는데 그 내용 안 오고 대리인만 기억하면 돼요.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다 생각해 놓으시고 대리인은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사기강박이 돼서 언제나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취소할 수 있고 단순한 피용자일 때는 제3자 사기강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푼다고? 대리인 나오면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뭐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자 피용자는 시험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찾고 하시면 돼요. 대리인만 나왔단 말이에요. 주기책에. 자 넘기시면 돼요. 자 28페이지 요약 28페이지 가면은 누구인데 또 대항 못하며 비통착사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가 하셔가지고 제3법상 법률행위는 적용되는데 안 되는 게 세 가지 있죠. 가족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 적용되지 않죠. 요거는 차고와 동일 적으시고 차고와 동일합니다. 자 다른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사기와 차고, 사기와 하자나무 책임. 자 그 다음에 사기로 취소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이익의 손배 전부 다 뭐예요? 사기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전부 다 뭐예요? 선택. 맞죠? 슛. 사기와 다른 제도의 관계는 슛. 선택입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판례가 있는데 별표 한 개 해놓고 취소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현관펜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권이 변전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뭐 사기강박은 뭐 거의 잘 나오진 않습니다. 요즘은.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5회 때 기출문제죠. 자, 요거 지우고 문제를 풀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틀린 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 적용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자,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는 소송행위 적용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맞죠?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할 수 있다. 적용 안 되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자, 요거 소송행위는 적용이 안 되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가 맞는 거야. 자, 2번 질문. 핵심 단어 얘기해봐. 대리인이지. 대리인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사기강박 파트에서 자, 사기강박 나오면은 대리인 나오면 무조건 메커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했으니까 X. 바로 2번 답. 3번의 포인트. 강박인데 뭐가 나왔어? 박탈, 무효. 맞아. 잉? 자, 4번 지문. 교환계약이잖아. 교환계약인데 시가를 묵비했어. 기망행위가 아니다. 맞네. 시가를 묵비했다.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자, 아까 취소 안 하고 아까 뭐랬어요? 불법행위 때 손배 청구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틀린 게 몇 번입니까?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의시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몇 번이야? 2번이 X.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틀린 것은 사기, 틀린 거. 1번 어떻습니까? 아파트 분양자가 주어가 아파트 분양자잖아. 그러면은 그 아파트 인근에 공동명의 조성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잖아. 이때는 기망행위에 해당을 한다. 오케이. 두 번째.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이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맞죠? 취소를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대한 무슨 배상, 손배를 하든지 선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고. 3번 지문은 상가 분양회사가 상가 분양했죠?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다는 판례 봤죠 아까? 여기 됩니다. 4번 지문입니다. 제3자 사기강박. 우리가 이제 사기강박 나오면 제3자 나온다 그랬죠?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10조 2항이죠. 알거나 알기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말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되고.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리 나왔다. 언제나. 대리 나오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사기강박에서 대리 나오면 맨 끝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됐어요? 25회 때, 27회 때 연달아 나왔잖아요. 연달아 두 번 나왔잖아, 지금. 됐어요? 자,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상가를 분양하면서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아니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3번.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자,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42페이지 펴시면 돼요. 책의 42페이지.
42페이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금방 했잖아. 사기 강박에는 소송행위는 소송이 적용돼 안 돼? 안 되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적용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1번 맞고 2번 지문은 대리인 나왔지? 그럼 맨 끝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태클이만 있으면 돼요. 2번 X. 3번. 강박인데 박탈 나왔지? 무효. 우리는 지문 다 안 읽어. 나중에 이런 연습만 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민법을 뭡니까? 30번을 다 풀어봅니다. 알죠? 그리고 개론은 어떻게 됩니까? 계산 문제 8문제, 11문제도 나오잖아. 함부로 밀어보니까 시간이 남아 안 남아? 한 20분 남아요. 네? 다른 사람 푸는 거 다 보고 있대. 맞죠? 그래 될 거야. 자, 그래 되면 이렇게 하면 대리인 나왔잖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2번 틀렸고. 3번은 강박인데 박탈 나왔잖아. 맨 끝에 뭐야? 무효. 조사한 이거 아니고 우리는. 강박, 박탈, 무효. 판례는 내용을 못 바꾸거든. 알겠죠? 핵심 단어 체크해가 맨 끝에 확인하면 돼. 자, 그래서 3번은 맞아 틀려? 2번 틀렸다 했잖아. 왜 이래 지금? 답도 2번 돼 있잖아. 왜 이래 지금? 강박은 박탈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교환계약이죠. 시가 묵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있고 맞고. 자, 5번 질문은요. 제3자 사기를 시키라는 경우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도 있다 했죠.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답이었고요. 자, 14번 문제 틀린 것은 답만 보면 되겠네요. 자, 3번이죠. 다소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망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수업이 좀 이론 내용이 조금 짧게 가지만 그래도 내용은 다 합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보고 왔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초차배 같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를 염려를 해주시고. 자,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다. 그럼 내가 의사표시 보냈을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이단 말이에요.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원칙?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도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입법예가 4가지가 있어요.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주의? 표백주의.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가 있습니까? 유유제포. 유유제포 아시죠? 자, 유유제포 외워야 됩니다. 32, 33회 때 시험 나왔던 거 확인했습니다. 저번 주에. 유유제포. 유가 뭔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요거는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신주의. 보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발신주의는 6개. 자, 제사무체 승격밖에 없어요. 제사무체 승격. 제사무체 승격. 제사 지낼 때 무체가 올라가야 며느리로 승격돼요. 제사무체 승격.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범위 밖에는 안 내요. 무승격만 시험 나와. 무승격. 무권대리, 상대방에 대한 최고에 대한 본인 측의 확답 있죠.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최고 했을 때 누가 본인 측의 확답이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답 줄 때 신속을 위해서 발신주의 하고 있습니다. 요거. 승낙 연착의 통지.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 격승발입니다.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승낙의 통지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자, 그 다음에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자, 요지주의는 내용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의 포인트 도달의 효과입니다.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도달하기 전에 우수동을 하자 할 수 있습니다.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가 이거 적어놔야 되죠. 처리할 수 없다 말이에요. 구순이가 있으니까. 불착 연착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보낸 놈이 잘못 보내면 불착 연착하지도 않잖아. 누구 책임입니까? 표의자 책임이죠. 자, 그 다음에 발신 후 사정 변경.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내가 의사표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제한돼도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의사표시는
있다죠. 유효하다 이 말이야. 111조 2항. 자, 그 다음에 요 수령 무능력자에 대해서 볼게요. 수령 능력. 요 112조에 보면 나오죠. 내가 의사표시를 보냈을 때 이 사람이 수령 무능력자다. 도달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성년자다 말이야. 미성년자다. 제한능력자다. 도달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능 무능력자가 도달증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에 도달증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성년자 계약할 때는 법정 대리인에게 보내야지 도달증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공시송달로 갑니다. 공시송달은 뭡니까? 113조 내용이야. 내가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시 없이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모를 때는 무슨 송달한다? 공시송달. 자, 법원에서 이제 보냈을 때, 자, 국내에서는 몇 주? 2주가 지나면 2달을 보는 거고요. 해외 보낼 때는 2달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내용이다. 자,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내용입니다. 자, 내일은 또 무슨 수업이 있어요? 공시법. 왜 공시법 수업을 하느냐? 지금 세법을 연달아 2주 동안 연속으로 했잖아. 공시법 지금 한 주만 더 안 하면 한 개도 모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부 안 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 갔는데 매 가는 게 뭐야? 우리 어머니 얘기하는 거. 다 잊어버리가 뭐 깨끗하죠? 그래서 토요일날 합니다. 토요일날 3시간 하고 1시간은 마지막 특강 남은 가등기, 구분 건물 등기 남은 거 있거든요. 그거는 서비스로 해줍니다. 알죠? 알겠죠? 네. 그거는 뭐 그냥 서비스로 와서 듣고 가면 돼요. 알죠? 돈 안 받을 테니까. 알죠? 서비스. 서비스가 많아요. 알죠? 갑자기 아까 뭐 또 안 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한번 테스트 하니까 막 갑자기 와가지고 신청 막 하대 이제. 스탠드, 스터디. 알죠? 자, 그래 좋아요. 예, 연습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너무 많아 보면은 비좁고 막 부딪히면 짜증내고 여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끼리 부딪혀가 짜증내고 그러거든. 항상 앞에 스탠드에는 2명이 앉아가지고 시험 치는 겁니다. 2명. 많으면 3명. 알겠죠? 왜? 그럼 3명 좀 앉으면, 3명 이렇게 줄게 앉아있으면 됩니다. 서로 컨닝할 수 있으니까 2명이 제일 좋아.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내용, 자, 책으로 정리합시다. 요약집 보세요. 요약집의 28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11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 원칙이죠. 2항이 별표입니다. 2항이 24, 27, 30회 기출.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재앙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되고. 자, 우리 민법의 태도 한번 보세요.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예외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예외가 발신주의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무슨 주의? 표백주의. 옆에다 적어놓습니다. 무슨 제포? 유유제포입니다. 유유제포. 자, 제3무체 승격에서 무승격이죠. 3번째하고 5번째, 6번째 있습니까?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무승격만 나와요. 왜냐면 15조, 71조, 그 다음에 455조는 시험 범위 밖의 내용이니까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는 나옵니다.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3번 한번, 우리 그 발신주의에서 3번째. 무권대리 상대방이 최고했을 때 본인 측에 확답 행합해 답 줄 때 신속을 위해서 발신주의입니다. 승낙 연착의 통지, 지연 통지도 발신주의이고, 그 다음에 격승발이죠.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도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자, 도달의 의미 가지고 상대방 영역에 진입을 하고 요지할 수 있는 객관사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수령인이 받았을 때, 고용인이 받았을 때도 도달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도달의 효과. 1번 별표. 도달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죠. 도달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이거 시험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별표 2개 넣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2개입니다. 또. 불착 연착의 책임은 잘못
표의자가 잘만 보내면 불착하지도 않고 연착하지도 않잖아. 누구 책임이야? 표의자의 불이익입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어. 발신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별표죠. 자, 입증은 누가 합니까? 표의자가 합니다. 표의자가 하고요. 임의규정이라는 거 아시고 밑에 판례 별표.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반송이 없는 한 도달로 본다. 이렇게 되죠. 도달로 본다. 등기우편인데 주민등록증가 뭡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도달로 볼 수가 없다는 판례. 밑에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게 중요합니다. 자, 넘기시면 되겠고 넘기면 됩니다. 자, 넘기면 두 번째 점 판례. 보통 우편은 도달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했잖아요. 그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 판서 노트에 적어놨죠? 적어놨어? 내용 증명 우편,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은 도달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보통 우편은 도달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점 판례가 시험에 30회 때 나왔던 겁니다. 28회 때 30회 때 나왔던 거.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이 도착했습니다. 정당 없이, 사유 없이 수치를 거절했다. 자, 물어볼게요. 내용증명 우편이 왔어. 왔지? 안 받겠다. 도달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지, 도달을 본다고요. 자, 내용증명 우편이 왔는데 수치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도달이 아니야. 도달입니다. 도달이다. 이게 돼요. 자, 그 판례 시험에 28회 때 30회 때 나왔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좀 이따 문제 나옵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공시송달 22, 24회 때 나왔던 겁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할 때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규정에서 송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시송달입니다. 자, 밑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112조 갑니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을 때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 내가 보냈는데 제한 능력자야? 그럼 도달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의사표시에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 그 도달사실 안 경우 누가 현관편입니까? 법정대리.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계약할 때 누구한테 내용 보내라고? 법정대리에게 보내라 이 말이야. 알겠죠? 이해야 됩니다. 도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봅니다. 27회 때 문제. 27회 때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입니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거. 1번은 맞습니까?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다 맞죠? 맞네 이거. 111조 2항. 자, 2번 질문은요. 뭐 했다고요? 수령을 뭐 했어요? 거절했잖아. 그러면 도달을 했는 거잖아. 통지 내용 알 수 있는 기획 사태에 놓인 것으로 효력이 생긴다 생긴다? 생긴다 이 말이에요. 수령을 거절해도 도달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3번 질문 어떻습니까?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자, 핵심 단어 뭔데? 내용증명우편이야. 체크해야 돼. 자,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는다면 그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맞네. 4번 질문 어떻습니까? 통지를 발송한 후입니다. 발송한 후에 뭐가 됐다고? 제한능력자 된 경우 법정대 그 통지를 알기 전에는 알죠.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능력자 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효력은 있다.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4번 틀렸고. 5번.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 자, 해제의 무슨 명령?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어요. 상대방에게. 도착했죠? 도착했잖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치를 거절하더라도 도달한 것을 볼 수가 수치를 뭐 했다고 하더라도
거절해도 도달이죠. 지금 도달에 와 있잖아. 안 받겠다고 그랬지만 도달했잖아. 그래서 도달을 본단 말이야. 자, 요걸 가지고 또 뒤에 문제 만들었어요. 자, 답은 몇 번입니까? 틀린 게. 내용을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이 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효력은 있다 해야 돼. 그 답이 4번입니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야. 자, 밑에 한번 볼까? 요 2번 문제. 30회 기출 문제가 앞에 5번 지문을 가지고 상세하게 만든 겁니다.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계약 해제입니다. 해제 의사표시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어요. 누구한테 발송했다고? 을에게 발송을 했어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갑이 그 후 사망하면, 자, 일단은 해제 의사표시를 발송했죠? 요게 포인트야. 발송했다는 게 포인트야. 주의를 줘야 돼. 그리고 발송한 후에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다 해야 되죠? 효력은 있다. 이런다가 아니고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해야 됩니다. 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문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죠?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 수 있는 객관식 상태 이러면 돼요. 2개 틀렸네. 3번 지문은요.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지.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4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이지.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은 발리 반송이 없는 한, 내용우편, 등기우편은 반송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맞죠?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5번. 갑의 내용증명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을이 성령의 게시판을 받은 경우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지랄하고 있죠. 뭐 했습니까? 보냈잖아. 보내고 난 다음에 도달 전에 뭡니까? 도달한 후에 성령이 게시됐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잃는다가 아니고 있다 해야 되지. 있다. 맞죠? 있답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달리 반송이 없는 한 도달로 본다 이 말이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대리제도 파트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다 했다. 2문제. 44페이지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틀린 거 돼 있죠? 있습니까? 자, 1번. 자, 틀린 거 나머지는 보시면 돼요. 그만 풀어봤으니까 4번 지문 한번 보세요. 4번 지문.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응자가 되더라도, 자, 법정 대리 통지 사실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뭐 어디 들었어요? 발송한 후에 제한응자 돼도 효력은 있다지. 알든 모르든 법정 대리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고요. 효력이 있다 해야 되지. 헷갈리게 하려고 법정 대리 집어연 거야. 4번 틀렸고 16번 문제. 4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용증명이 발송되지 않으면 그 무렵에 도로방 것으로 범위가 상당하다. 맞죠? 1번은 왜 틀렸어? 위에 발송했다고 문제 지문이 있잖아. 발송했으니까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돼도 효력은 있다 해야 되지. 있다 해야 되고. 2번은 왜 틀렸어? 알 수 있는 객관 상태 이러면 되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해야 되지. 3번은. 맞아요? 자, 5번은 왜 틀렸어? 위에 발송했다 했잖아. 내용증명에 도달한 후에 성령의 게시심만 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다 해야 되지. 있다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대리파도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자, 좀 쉽니다.